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강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부로 해서 조금씩 좀 재밌는 신호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뭐 물론 예전부터 순환매는 좀 진행이 됐지만 좀 그런 게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어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전 세계 뭐 국가 단위로 봐도 순환매 혹은 뭐 어떤 특정 나라의 종목들이 오르는 걸 봐도 순환매, 그죠? 전반적으로 하여튼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강세 자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래쪽으로 지금 뭐 이야기하기는 좀 빠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빠져봐야 조정에 불과한 거고 강세장인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뭐 고점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뭐 꺾인다는 신호가 명확하게 등장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다 중요한 지지선들 다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세장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고, 정석적인 거는 지금 이제 상승장이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대장이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언제나 정석이 통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정석이 뭐 잘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좀 수상한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순환매가 도는 거 좋다. 뭐 나스닥 쏠림, 일본 쏠림, 코스피 쏠림, 삼성전자 쏠림, 하이닉스 쏠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대장님들은 좀 쉬시고 그동안 소외됐던 친구들이 주식시장을 또 끌어올려 주면 더욱 좋은 거다. 순환매 차원의 쏠림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인정하고 이런 거는 건전한 상승이라고 인정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 기존의 대장이라고 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저 대장들이 조정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깨름직하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조정이라기에는 니네 너무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아니니? 니네 너무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 아직 강세장이니까 한 번 더 상승세가 남아있어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주긴 봐주는데, 니네 그래서 다음번에 상승할 때는 지금 조정세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니네 다음번엔 저 고점을 못 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게 일단은 좀, 그게 이제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지금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 주식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슈적인 걸 좀 여기다 갖다 붙인다면은, 뭐 최근부터 뭐 이번 주쯤부터 등장한 뭐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의 뭐 25bp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긴축 우려, 이런 게 좀 반영이 안 됐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주식시장에 반영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악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뭐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어떤 재무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 예정, 이런 것들 지금 이제서야 좀 이제 채권 2번 발행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3번인가 2번인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련된 불확실성, 어떤 긴축, 유동성을 구축하는 효과,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는 아직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뭐 긴축적인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그런 재료들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AI의 쏠림이 너무 지나쳤다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 뭐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몇 가지 지표 좀 그 같이 좀 확인을 하자고요. 예. 이거는 CNN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 이런 걸 보시면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왔다. 주식시장 단기 과열, 이런 거를 이제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재밌는 것들이 좀 뭐 몇 가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기록적인 콜 매수가 IWM에서 발생했다라는데, 이거는 이제 러셀 2000 지수를 이야기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 러셀 2000에서 뭐 기록적인 콜 매수가 기록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봐라. 이런 거는 시장이 좀 너무 과열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너무 과열됐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주식 또 하방 베팅의 어떤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뭐 경기 침체 뭐 확률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거는 어떤 잔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지금 혼란스러운 구간이긴 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 어떤 뭐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나 주식시장은 굉장히 그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반영하지 않고 있죠. 뭐 그런 점들도 어쩌면 하방 베팅의 잔잔한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야 된다. 아이디어는 강하게 갖고 가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하방 투자를 진입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냐? 최소한 지금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근거들 뭐 같이 좀 살펴봤는데 하여튼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하여튼 주식시장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라도 이거는 뭐 아래쪽을 단기적으로라도 뭐 볼만한 근거는 있는 것 같아. 다만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익스트림 그리드 하니까 나는 오늘도 하방을 한 숟가락 얻는다. 아닐 수 있죠. 이건 아닐 수 있죠. 실전 투자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통상적으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왔으면은 이게 75 찍었다고 75에서 바로 이제 0까지 또 안 간단 말입니다. 그죠? 75를 터치했으면 통상적으로 이런 숫자는 조금 더 올라가려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온 그런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 뭐 이런 점들이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가격적인 부담도 있다라는 거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뭐 주식시장은 강세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거고, 하방 베팅의 뭐 일부 주도주들에서 일부 주도하는 나라들, 일본 뭐 나스닥 이런 데서 하방 베팅에 조금 좀 중요한 근거 같은 게 보이긴 했으나 지금은 당장은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다, 그죠? 그러나 이제는 좀 그냥 마냥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마냥 그냥 편안한 시간 보내기에는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이제 계좌 열어놓고 조금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엔 오늘 밤도 뭐 미국 증시 하방 베팅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도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목요일이죠.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력했던 미국 증시의 이런 흐름, 지금까지 사실 좀 억눌려 있다는 그런 기분도 좀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S&P가 지금 러셀 지수처럼 대폭등을 할 수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막 올라갈 수 있는데, 뭔가 좀 어쨌든 좀 물론 이 어젯밤 하락을 하면서 그런 타이밍이 좀 놓쳐지긴 했지만, 또 어쨌든 그런 강력한 어떤 매수세는 아직 한 방은 좀 남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게 다음 주에 또 쏟아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아직까지 뭐 지금 당장 오늘 밤 뭐 이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일단 뭐 좀 더 기다려 보고요. 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있고 뭐 등등 재밌는 이벤트들 많이 있고, 다음 주에도 재무부의 채권 발행은 줄줄이 이어지니까 하여튼 뭐 그런 점들 기다리면서 일단 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하여튼 근데 지금은 이제 한동안 또 우리가 널널하게 좀 놀았지만 다시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좀 뭐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역시 오늘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을 봐도 뭐 순환매라는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 증시 계속 강했었죠. 일본 증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한국 증시도 코스피도 강했습니다. 코스피도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좀 약했던 친구들, 중국 증시가 한동안 물 말아먹고 있었는데 중국 증시는 또 살짝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나라별 관점에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순환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잘 나가던 일본과 잘 나가던 코스피, 못 나가던 중국, 오늘은 그 처지가 순환매로서 바뀐 거죠. 이런 상황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하락하고 코스피가 하락을 해도 아직까지는 눌림시 조정, 아직까지 눌림시 조정으로 봐주는 게 맞죠. 정석적인 흐름은 지금 눌렸으니까 이제 주식을 이런 데 이제 한번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주식을 사거나 상방 베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유럽 증시는 잠시 후 개장 예정인데 뭐 살짝 하락 출발할 예정인 것 같은데 별로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좀 약하게 출발하겠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그 뭐 유럽이고 간에 뭐 전반적으로 좀 살짝 좀 상승세가 이래도 되나 싶게 좀 둔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보자면은 뭐 독일 증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쌍고점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개팔아가면서 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시작하니 별로 일단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완전 중요한 자리, 이런 박스권 하단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래도 눌림이네라고 봐줄 수 있지만, 아직은 상승 중 눌림이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라 봐줄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보시면은 이 어쨌든 다중고점형 쌍고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그런 거죠. 하여튼 지금 그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식시장 좀 많이 올라왔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서 피곤한 거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는 거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 앞둔 그런 불확실성 그런 것도 좀 있는 거고,
뭐 재무부의 채권 발행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동성이 그 구축되는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아직 시장에 반영되기는 좀 뭐하고,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기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지금 어떤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와중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고, 한동안 약했던 중국 증시 뭐 이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하방 경직성 확보하면서 단기적으로 또 쌍바닥 만들면서 또 잘 버티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한동안 대장이던 일본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오늘까지 일단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중요한 지지선, 뭐 완전 중요한 지지선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떤 지지선들을 좀 붕괴시키는 모습을, 야, 이 조정이라기에는 조금 좀 센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정도는 좀 있는 그런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반등시 매도, 그죠? 반등시 매도. 어쨌든 강세장입니다. 이 강세가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나스닥이고 코스피고 뭐 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보고 아래쪽으로 지금 오늘 막 베팅을 하고 이러면 이거는 하방 추격이 되겠죠. 솔직히 지금은 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하방 추격은 현실적으로 조금 좀 안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더 꿈틀하겠죠, 그죠? 꿈틀하면 위에서 이제 어딘가를 못 넘는 걸 확인하고 이제 위에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냐, 그게 조금 더 어떤 뭐 교과서적인 대응이지 않겠냐 싶긴 한데요. 일단 그래서 저는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는 거 좀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만기일이었는데 역시 그래서 막판에 재밌는 일들이 있었네요, 그죠? 역시나 오늘 한국 증시는 뭐 강하다, 이런 강세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만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장중에 계속 비리비리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장 막판에 확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마감을 했고, 어느 정도 뭐 물론 삼성전자 이런 건 하락 추세로 전환은 됐지만 단기 하락이라도 뭐 일단 시작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장대 양봉, 또다시 양봉 보이고 있잖아요. 양봉은 매수세니까 일단 분명히 어떤 시장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주식시장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로 돈이 몰리고 이러니까 다시 2차전지 코스닥 친구들은 또 조금 더 돈이 빨리는 좀 이런 서운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삼성전자로 좀 돈이 들어갔다가 에코프로 쪽으로 좀 돈이 들어갔다가 코스닥으로 좀 들어갔다가 코스피로 좀 들어갔다가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아무튼 이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뭐 이런 모습이나 코스피 지수의 이런 모습은 조금 좀 의아한 점이 없진 않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코스피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물 340을 지지하는 흐름을 결과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그 상승 중 눌림이 맞다. 아직까지는 뭐 정석적인 그런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다음번에 이제 분명히 또 상승 시도할 겁니다. 분명히 다음번에 다시 345에 도전을 하겠죠. 이 도전을 했을 때 이제 못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한 번 더 꿈틀할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좀 잘 버티니까 코스닥은 또 조금 좀 서운한 모습. 그러나 어쨌든 양대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다. 아직은 상승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물론 풋옵션 이런 친구들이 3거래일 동안 어디를 지키고 있으면서 약한 지지력, 여기 어딘가에 뭐가 좀 있긴 있네, 뭐 완전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물렁한 바닥, 뭐 뭔가 밑에 건데기가 느껴지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요. 이런 관점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버텨서 풋옵션들이 버텨서 또 살아나는지,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뭐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강세장이고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의 영역이 맞고요, 그죠? 이런 게 정석적인 관점이고 그렇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고,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환율도 그렇습니다. 환율도 보시면 원화 자산들의 전반적인 강세, 그죠? 원화도 강세, 주식시장도 강세,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 어쨌든 1300원 부근이 어떤 중요한 지지력의 역할이 있긴 있으니까, 뭐 달러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조금 아직 매수세가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달러 매수를 좀 고려는 해볼 수 있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얼추 뭐 내용 다 살펴봤고요. 오늘 저기 미국 증시 어떻게 되려나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가만히 있어 보려고 합니다. 뭐 어차피 다음 주가 만기 주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까지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나스닥을 저는 후려 패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제가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는 약한 놈은 약하다 봐주고 강한 놈을 강하다고 봐주자. 약한 놈은 하방 베팅을 하고 강한 놈은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은 이제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버블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제 버블에 가깝다는 인식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버블 상황이면은 가장 강한 놈이 가장 약하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강한 놈이 누구냐? 나스닥이다. 그래서 전 나스닥이 방향만 꺾이면은 훌륭한 수익을 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나스닥 하방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오늘 밤에는 그냥 뭐 일단 특별히 뭘 하지는 않고 그냥 일단 가만히 뭐 지켜보기만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어떤 음봉 하나는 나왔고요. 그죠? 어떤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 음봉은 하나 나스닥에 만들어졌고 뭐 14,500이란 뭐 그런 저항 같은 것도 일단 하나는 가벼운 저항 정도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이 자리에까지 또 한번 올라오면 뭐 이제 하방 베팅을 생각하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아직은 일단 이거는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아니다. 지금 뭐 14,200, 뭐 300 이 자리니까 별로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있어 볼 생각이다. 뭐 그런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뭐 하여튼 그 보시면 러셀 지수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게 쉽게 꺾이겠습니까? 그죠? 예. 이 뭐 나스닥이고 S&P고 간에 어쨌든 이 하락이라는 거는 근데 보통 이제 보통 하락이라는 거는 이 분위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빠지면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방으로 수익이 진짜 나는 큰 기회죠. 그죠? 근데 뭐 러셀이 저렇게 맨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러셀 지수의 콜옵션 베팅이 뭐 역사상 뭐 최대라고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저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라도 나스닥은 아마 좀 잘 안 빠지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FOMC 회의 등등 확인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일단 뭐 다음 주까지는 뭐 조금 좀 여유롭게 좀 지켜보면은 그래도 좀 어떤 뭔가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다음 주까지는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오늘 밤까지는 일단 저는 좀 편안하게 일단 한번 지내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미국도 강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나머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요. 예. 전반적으로 뭐 금리도 박스권이고 달러도 박스권이고 뭐 그렇다고 뭐 FOMC 회의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그리고 재무부가 채권 발행한다고 해도 이게 시장이 지금 딱히 그거를 재료로서 인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채권 발행해서 뭐 시장이 빠진다라는 그런 이게 이제 언론에서 그걸 다뤄줘야 되는데 아직 보시면 그 뭐 미국 증시 뭐 상승 하락했다 이후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봐도 뭐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뭐 유동성을 뭐 빨아들여서 그런 이야기는 뉴스에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해서 지금은 일단 저는 뭐 가만히 있어 보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밤도 그래서 뭐 적당히 좀 지켜볼 것 같고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